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시죠?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 준비한 강연을 듣고 나면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평범한 식재료조차 아주 특별하게 느끼게 되실 텐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푸드테라피 전문가이신 박찬우 박사님 모시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라고 불리는 통합의학 박사 박찬우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 제가 박사님께 지난 시간에 인기 비결 여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3일의 시간도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시간 강연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이제 완성된 음식이나 식재료를 보면 박사님의 얼굴도 떠오르고요. 이 식재료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기분 좋은 변화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기보다는 거기에 담겨 있는 재미난 스토리를 알면서 또 거기에 대한 영양소나 효능까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의 주제는 그럼 지난 시간과 연관이 있을까요? 조금 다른데요. 똑같은 음식이 인문학이긴 한데 이번에는 우리 삶이 흥망성쇠가 있듯이 네. 이 음식도 좀 인기 있을 때가 있고 인기 없을 때가 있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고난을 또 이겨내는 또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사는 지혜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의 흥망성쇠라 인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간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님 바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푸드닥터 통합의학 박사 박찬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때로는 우리가 배우는 인생의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역사 속에 있는 흥망성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건강해지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나물, 봄나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냉이 된장국 참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들에 있는 쑥에다가 쑥 버무리 해도 너무 맛있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서양에서는요, 스페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월의 아스파라거스는 아무한테도 안 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는 대부분 녹색입니다. 그린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저는 이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제가 좀 싼 걸로 사서 그렇나요? 아니면 좀 여름에 사서 그런가요? 너무 질겨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한 농가가 있었는데요. 폭풍이 우박을 동반하면서 아주 세차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기르던 아스파라거스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농사를 다 망친 거죠. 그래서 식구들끼리 저기 밑둥 남아있는 거라도 우리 먹어보자. 그러면서 이 흙을 파고 흙 속에 있는 요만큼의 아스파라거스를 익혀서 먹었더니 아니,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또 향도 그윽한 게 맛있었습니다. 거기에 착안한 이 농가에서는 아예 햇빛을 가렸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광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하얀색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호텔이고 이런 데다가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팔렸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실패, 고난이 바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원에서 사과를 키우고 있는 농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이 상품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어떡하나 이러던 차에 그래도 몇 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났나 하면 우리가 시험을 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붙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과는 나무에 붙어 있네. 그럼 시험에 안 떨어지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합격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팔았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그거 먹는다고 합격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학부모나 선물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는 사과를 선물하고 싶었겠죠. 너무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 평생 한 가지만 먹는다면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고구마요? 달아서요? 감자요? 왜요? 각자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원래는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먼저 났고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구마가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포테이토라는 현재 감자 이름도 원래 고구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감자가 인기가 있기 시작했어요. 원래 감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싹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독성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프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유럽에서는 이 감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근위병이 이 감자밭을 지키게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훔쳐서 그걸 먹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시커먼 흙에 자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악마의 그런 채소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같은 걸 보십시오. 어떤 게 주로 팔리나요? 감자가 튀겨가지고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과자 같은 것도 보면 얇게 잘라서 감자 튀김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구마는 보관할 때 잘 짓무릅니다. 그리고 달다 보니까 의외로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디저트용이죠. 감자는 주식으로 먹기도 너무 좋고요. 담백하니까 거기에다가 소금, 설탕 같은 걸 뿌릴 수도 있고요. 얇게 점여서 튀겨도 상당히 맛있고요. 또 보관이 쉽고 오래 가니까 또 키우기도 고구마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시절이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또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더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잘하고 내 일을 잘한다면 감자처럼 또 인정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지수는 감자가 더 높습니다. 먹으면 빨리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량, 칼로리는 감자가 더 낮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요즘 편히 먹는 참치, 참치 캔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참치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큰 참치가 왜 인기가 없었냐? 지금 식당에 가면 되게 비싸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치는 먼 바다에서 잡힙니다. 그 참치를 배에 싣고 오는 동안 잘 상합니다.
잘 상해요. 그래서 고양이조차도 건너뛰는 생선이라고 일본의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배에서 잡자마자 이를 얼리죠. 냉동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항구에 와서 냉장차로 또 배송을 합니다. 예. 그리고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주죠. 이런 냉동과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참치는 아주 인기 있는 어종이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새해 첫 경매에 이 참치를 경매받으면 아주 재수가 좋다고 해서 심지어 30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분 너무 기분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비싼 참치를 안 먹더라도 우리가 캔으로 딱 따면은 반찬으로도 먹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리병에 유통되다가 70년대 후반에 노르웨이 수산업의 대국입니다. 캔 포장이 발명되고 우리나라는 82년도에 동원이라는 회사에서 캔을 출시함으로써 대중화가 돼서 요즘 명절에 이런 참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절 선물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참치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명태도요. 여러분 지금 명태는 싼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너무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명태 만진 후 손 씻은 물로 사흘 동안 찌개를 끓인다. 네. 아주 자린고비 같이 아끼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또 북어 한 마리 부조한 놈이 제사상 없는다. 네. 하찮은 것 주고서 지나치게 생색낸다. 이런 나쁜 뜻으로 쓰였고요. 또 옛날 그 고서를 살펴봐도 뗄나무를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명태가 많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한테 노가리 깐다라는 말을 씁니다. 네. 네, 우리 맥주 파는 술집에 가면 아주 서민적이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게 바로 노가리를 구워주고 거기에 맥주 한 잔 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명태의 새끼, 애기태라고도 하죠. 예. 아주 1년 정도 자란 작은 명태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질기지 않고 살짝 구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그런 노가리를 좀 나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왜? 흔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3대 진미를 캐비어, 그다음에 트러플, 그다음에 푸아그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래 흔하다면은 이게 3대 진미에 과연 들어갈 만한 맛이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때로는 괄시받고 힘들더라도 점점 중요성을 찾는 그런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재료를 먹으면서 우리는 결국은 건강해지면 좋죠. 단순히 배부르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로초는 뭘까요?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다 건강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프지 않고 하루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불로초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강연할 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영지버섯, 어떤 분들은 인삼, 어떤 분들은 이런 풀은 아닌데 제가 풀은 아니라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영양제, 네. 다 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자, 요즘 인기가 있는 것 중에 바로 봄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겨울을 나면서 원래 배춧가 채소인데요. 이게 충분히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속이 아주 실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겨울을 지나면서 아주 단맛이 여기 생긴 거죠. 그래서 싱싱한 봄동을 비빔밥을 해서 먹는 게 열풍처럼 불었습니다. 예, 어떤 단 그런 디저트보다는 저는 봄동 열풍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봄동 말고도 좋은 십자가 채소도 많습니다. 나물도 많으니까 많이 드시기 바라는데요. 버섯을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신비하게 여깁니다. 그 버섯을 가지고 진시황은 영지버섯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황제들도 좋아하기도 했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 속의 버섯들. 자, 먼저 송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송이가 바로 소나무에서 자라는 거죠. 이 한중일 동양의 3개 국가에서는 소나무를 상당히 좋아하고 양반처럼 여겼습니다. 실제 나무 목변에 제후공자를 쓴 게 바로 소나무 송자이죠. 예. 그리고 바람소리와 이슬만 먹고 자라는 고고한 식물이다. 뭐 이런 말까지 고려시대의 이색 학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송이버섯이 인기가 있을까? 송이버섯은요, 온도와 습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후가 안 좋으면 이 채취하러 다녀도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향이 독특합니다. 예, 저도 지리산 근처에 강의를 갔다가 한 식당에서 송이버섯 전골을 먹었는데요. 예, 물론 송이는 아주 조금만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요. 그 향과 맛을 현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버섯을 왕에게 진상하기도 했고, 심지어 명나라 황제한테 우리나라에서 송이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송이가 있는 곳은 시집단 딸에게도 안 가르쳐준다고 할 정도로 귀한 곳이고요. 자, 그럼 표고버섯은 어떨까요? 표고버섯은 상대적으로 좀 덜 희귀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황제 중에 주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최원장, 박원장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주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명나라를 세울 정도로 아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농사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표고버섯 볶음을 먹고는 아주 힘을 냈다고 합니다. 아주 클레오파트라, 젊은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할 정도로 정력가로 알려진 바로 시저. 시저도 돼지고기와 표고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먹은 요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찾아온 게 바로 영지버섯이란 설화도 있습니다. 또 그 대장은 결국은 자기가 불로초를 못 구하잖아요. 어떻게 먹으면 전혀 안 늙는 그런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심신상골에 그냥 숨어 지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시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는 바로 영지버섯이 나오고요. 또 불로장생을 꿈꾸던 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무제입니다. 예, 무제도 영지버섯을 발견할 때마다 참 이거 신기하고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파티까지 벌릴 정도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도 좋아하는 버섯이 있습니다. 바로 트러플, 송로버섯을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면 조금 이렇게 뿌리거나 이런 오일에 트러플 좀 넣어서 향을 내게 하는데요. 이게 왜 아주 비싼가 하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이게 마치 나무의 밑둥 같기도 하고 진흙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는 향이, 페로몬과 같은 향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암돼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이런 계곡에 암돼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채취해봤자 얼마나 채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채취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곳에서 지금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좋아진 세상이 된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꼭 먹어보고 싶다면 지금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웰니스 하실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어서 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직자분들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마음도 비우시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식사하시는 것도 마치 수련을 하듯이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8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드시는 음식을 살펴보니 바로 시래기국, 고등어구이, 나물, 안동에서 유명한 그 겨로 만든 등겨장, 아주 개떡의 일종입니다. 개떡. 그러니까 개떡이라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투박하게 그렇게 만든 그런 음식이죠. 그 다음에 장떡, 이런 것들. 바로 소박함과 검소함을 직접 실천한 그런 음식을 드셨다. 그래서 이걸 바보밥상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더 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은 8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식 위주로 드셨고요. 만약 생식이 아니라도 아주 가공하는 것을, 조리하는 것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소금을 가급적 안 넣는 쪽으로 드셨고요. 당연히 고춧가루나 조미료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당근이나 검은 콩자반, 감자나 당근의 칡국, 공기밥도 3분의 1 정도, 아침은 흰죽 반 그릇, 이 정도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로 본인의 어떤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철학이 담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국 강의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좀 힐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템플스테이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템플스테이를 가보면 저녁 식사는 진짜 템플스테이 같이 나옵니다. 점심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공양도 하시고 해서 좀 아주 간단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녁에 드셔보시는 그런 음식들은 말 그대로 비건이고 채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아침에는 쾌변을 보기도 하고요. 마음도 깨끗해지고 몸에 있었던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멋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금강산 전도와 인왕산을 그린 그림인데요. 누가 그렸냐면 겸재정선 학자가 그리셨습니다. 이분은 문인이자 화가셨는데요. 이분이 바로 살았던 곳이 현재 서울의 종로 쪽에서 사셨습니다. 종로 쪽에 살면 이 청와대 뒤쪽에 있는 인왕산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저같이 잘 못 걷는 사람도 금방 갔다 올 것 같습니다. 그 인왕산을 직접 보고 그린 거죠. 그런데 금강전도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때 사진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가서 그리는 거죠. 그냥 허구로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번도 더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 봉우리 그리고 저 봉우리 그리고 그 스케치한 거를 또 모으고, 그래서 현재 금강정도가 상당한 대작입니다. 제가 한 호암미술관에 가서 금강전도도 보고 겸재정선의 미술을 제가 관람을 했는데요. 너무 멋졌습니다. 요즘 디지털화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그맣한 그 목동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소가 걸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인사이트도 얻고 창의력도 높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겸재정선의 돌아가신 나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84세입니다. 요즘 84세도 상당히 오래 사시는 건데요. 당시에 조선 왕들 27명의 평균 수명이 46세인 걸 보면
2배 가까이 오래 사신 거죠. 자기 몸을 꽤 챙겼다고 하는 영조도 83세까지 사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 오래 살았는지 제가 한번 유추 해석해 볼까요? 그분이 그린 그림 노송 영지도에서 보면 바로 이 노송, 오래된 소나무 밑에 영지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소나무 근처에 영지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노송 옆에 영지를 생각하면서 또는 요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도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금강산을 많이 다닐 때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걸 드셨을까요? 예, 금강산 계곡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밀키트가 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나는 버섯들과 찻나물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벼서 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분은 산행을 많이 했으니까 몸이 흐름이 좋았겠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도 생겼 거고요. 그런 산행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예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로운 생각과 그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한 영지 같은 거, 꼭 영지를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나물 종류를 분명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조는 조금 다릅니다. 영조는 왕으로서 아무래도 조금 본인이 좀 아플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83세까지 사셨고 정선은 84세까지 사셨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이렇게 지혜를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 제가 호두는 저기 페르시아 지방 그리고 원나라 쪽에서 사신이 가져온 거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두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우리 뇌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이게 머리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 우리 뇌에는 오메가3가 많이 존재합니다. 오메가3가 많이 필요한데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눈, 뇌, 신경의 세포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시면 여러분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배를 타는데요. 아무래도 울렁거리죠. 속이 안 좋죠. 구토가 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생강을 좀 씹어 먹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생강에도 그런 좋은 진저롤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고 하신다면은 생강을 과하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증량하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우리 눈을 자세히 보면 마치 당근을 잘라놓은 단면 같습니다. 당근이 영어로 캐롯이죠. 이 캐롯의 이름이 바뀌어서 영양소 이름 베타카로틴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베타카로틴이 많은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눈에 항산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심장의 단면을 마치 토마토의 단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빨간색, 이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심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립선에도 좋고요. 또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해 주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생긴 거하고 또 효능을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켰는데요. 실제 저는 음식이 무슨 칼로리, 무슨 영양소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어떤 뉴질랜드 녹용과 추운 러시아의 그런 녹용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있나라고 봤을 때 그 안 좋은 환경, 춥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노력한 기억이 바로 운동성 또는 에너지로 그 식물, 동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도요, 닭이 놓은 알이 그냥 닭장 같은 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놓은 알보다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방사해서 낳은 알이 더 좋고 닭고기도 더 좋듯이 우리가 성분만을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와 운동성까지 따지면서 먹는다면 이 음식이 단순히 그냥 식재료에 끝나지 않고 약의 효과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먹는 대나무 통밥도 그래요. 이 것들을 먹으면 이게 대나무가 이렇게 뚫려 있죠. 뚫려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막힌 곳이 구멍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코, 귀, 목의 가래 이런 것들도 또 뚫어주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우리 피부에 이런 땅구멍 이런 것들도 좀 열려서 땀도 잘 나면서 또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대나무가 또 원래 성질이 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홍콩의 딤섬도 대나무 찜통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면 혈관에도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산에서 자라는 홍경청, 설련화 또 이런 게 있는데요. 또 나무 위에 기생하는 겨우사리 이런 것들을 드신다면 여러분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고산에 자라는 애들은 일단은 춥고 자외선이 강하고 건조하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식물일수록 산소를 머금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초들을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다려 먹는다면은 암에도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네, 고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좋아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이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대요. 물론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양반들이 좋아했는데요. 네, 난로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음력 10월 1일 날 이렇게 하나의 서울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만나서 다정한 얘기도 나누고 시도 웃고 또 어떤 나라 걱정도 하고 했겠죠. 네. 자, 그런데 당나라의 시성인 두보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수찬성의 한 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홍수가 나다 보니까 이게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령이 존경하다 보니까 시인한테 술과 소고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죽었어요. 네,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뭐 암살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갑자기 배고픈 차에 고기를 허겁지겁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제 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겠지만 분명히 고기는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보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저작작용이나 위에 소화액이 좀 부족할 때는 고기를 잘게 이렇게 다져서 드시거나 좀 부드러운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찾던 불로초는 없지만 저속노화, 천천히 늙게 하는 그런 음식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떤 음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셔보시고 소화가 잘 되고 염증이 없어지고 몸에 좋다면 그런 것이 바로 불로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웰니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나를 바꾸는 것은요 바로 하루 한 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달거나 너무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걸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해지시고 좀 더 저속노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찬우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을 말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끼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다락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